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이것을 해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연애를 방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고시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연애를 시작하지 않거나 하고 있는 연애를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연애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구석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목표 달성과 연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쾰른 대학의 빌레름 호프만 교수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 핑켈 교수는 연애 목표 달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111명의 커플을 모집한 후 각 사람에게 현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물어봤어요. 공부, 금연, 취업, 다이어트 등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죠. 호프만 교수는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 6번씩 랜덤하게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게 했고 그때마다 커플들은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어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그 일이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방해가 되나요? 질문의 마지막에는 그날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지금 연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나요? 과연 목표 달성과 연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먼저 커플들은 연인과 관계가 나쁜 날엔 평균보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연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목표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는 거고요. 하지만 연인과의 관계가 좋은 날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신기하게도 연인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간은 연인과 관계가 나쁜 날에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연구를 진행한 호프만 교수와 엘리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심리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아집니다.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과 목표 이외의 다른 것에 쉽게 한눈을 팔지 않는 집중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커플들은 물론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애 버프. 현재의 목표를 위해서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눈앞의 목표가 크기 때문에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연애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목표가 있더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연애를 시작하는 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단순히 연애를 하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행복한 연애가 당신의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연애도 하고 꿈도 이루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시험 공부는 남친 자취방에서 해야 하는 이유. 중간 혹은 기말고사를 앞둔 당신. 시험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애인을 만나지 않을 건가요? 그래도 만날 건가요? 뜬금없겠지만 당신의 중간 혹은 기말고사 학점을 지금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일단 이 퀴즈를 풀어보세요. 질문. 다음 중 중간 혹은 기말고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할 사람은 1번 평소 남친을 잘 만나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A양. 2번 평소 공부해야겠다며 매일 남친 자취방에 찾아간 B양. 정답은 바로 2번이랍니다. 평소 공부해야겠다며 매일 남친 자취방에 찾아가는 B양이에요. 당연히 이 결과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남친 자취방에 매일 찾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일상이 반복될 텐데 말입니다. 예시상 한번 볼게요. 자기야 나 왔어. 다음 주 중간고사라며? 빨리 끝내자. 후다닥. 어떻게 이런 B양이 시험을 잘 봤다는 걸까요? 신경과학 전문가인 라라 교수는 바로 애인과의 잠자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잠자리를 자주 하는 여성, 반면에 자주 하지 않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글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바로 잠자리를 많이 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라라 박사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리를 많이 하면 바로 이 해마의 세포가 무럭무럭 성장한다고 해요. 단어나 문장 외우기, 이론, 역사, 암기 같은 단순 암기 과목에만 해당한다는 건 잊지 마세요. 뇌의 해마가 담당하는 부분은 그런 단순 암기 능력뿐이거든요. 라라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나요? 이제 시험 기간에 남친 만난다고 해서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공부를 해야 뭘 기억을 하든 말든 한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쯤 되면 남자의 경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추후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의 기억력. 흔히 하는 얘기지만 친구랑 있을 때랑 이성이랑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친구와 있을 때야 그냥 편하게 행동하지만 이성, 특히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있을 때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번에는 이러한 행동의 차이와 그에 따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해 볼게요. 레드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요한 카레만스 교수는 동성끼리 만났을 때와 이성끼리 만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카레만스 교수는 111명의 남녀를 실험 참가자로 모집한 후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사이먼 테스크라 불리는 이 테스트는 컴퓨터 화면에 뜨는 단어의 색깔에 해당하는 버튼을 최대한 빨리 누르게 한 후 그 속도를 측정하는 인지검사였어요. 카레만스 교수는 이렇게 1차 인지 테스트를 마친 사람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사람들은 1차 테스트 후 동성끼리 5분간 1대1로 대화를 하게 했고 B그룹의 사람들은 이성끼리 5분간 1대1로 대화를 하게 했어요. 대화를 마친 사람들은 다시 한번 2차 인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차 테스트 때와 비교했을 때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본 거죠. 과연 동성 혹은 이성과의 대화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일단 여자의 경우는 동성과 얘기를 하든 이성과 얘기를 했든 테스트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여자와 얘기하고 난 남자는 인지 테스트 결과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말하자면 남자는 여자와 얘기하고 나면 인지 능력이 감소한 거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도 약간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약간 바보가 된다고 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남자가 바보가 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잘 보이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즉, 잘 보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말과 행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쓸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이것을 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